세상엔 순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여도 속으로는 모든 상황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죠. 말수가 적고 웃기만 하면 만만하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깊고 단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영리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느릴까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죠? 말이 빠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럴까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말이 유창한 사람을 보면 능력까지 뛰어날 거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빠른 사람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 어르신이었죠. 모임에서 항상 말이 없고 그냥 웃기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답답했어요. 질문을 해도 천천히 생각을 오래 하고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분 말이 꼭 맞았습니다. 모두가 흥분해서 소리 낼 때도 그분은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고, 사람들이 실수할 때도 그분은 항상 조용히 피해갔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말이 빠르다고 판단이 빠른 건 아니다. 말보다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그분은 세상을 빠르게 해석하는 대신 깊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적게 말하는 법을 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덜 실수하고 그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하죠. 그리고 조용한 사람은 즉흥보다 판단을 선택합니다. 눈치껏 말하지 않고 가슴으로 정리하고 나서 행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싸움을 하지 않지만 상황은 자기 쪽으로 끌고 옵니다. 말은 느리지만 생각은 누구보다 빠르고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 뉴스, 검색까지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은 절대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항상 느리게, 깊게 생각해야 오래가는 결과를 만듭니다. 누군가 말이 느리다고 답답하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상황을 바꾸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후회가 남고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남는다. 소란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고 에너지가 빠지죠. 하지만 조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깊은 사람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말이 느리다, 답답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인가요?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인가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어머,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은 최고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푹 꺼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미소만 지을 뿐이고 비난을 받아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칭찬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없을 때 자신을 잃게 됩니다. 또 비난에 민감한 사람은 자꾸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히려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실제로요,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말 대부분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 시선을 내가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을 통해 그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다른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너무 나서시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무례하게 들리는 말이었죠. 근데 그 할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들리셨구나. 저는 그저 시간 되는 대로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무언가 묵직한 걸 느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반응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으로 반응한다. 그 할머니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요, 칭찬이든 비난이든 잠깐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기뻐하되 너무 들뜨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이지 내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잠깐은 마음 아플 수 있지만 그 말 속에서 진짜 배울 게 있는지도 한 번만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말은 강하지만 시간은 더 강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거구나.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품격이고 여유고 내공입니다. 다음은 어리숙해 보이지만 속은 여우처럼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진짜로 모르는 사람보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상대를 꿰뚫어 보면서도 자기 속은 절대 쉽게 안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2번 생각하고 1번 웃는다. 우리는 흔히 바보처럼 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능구렁이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의 직징이 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모두가 말할 때 조용히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괜히 아는 척하면 꼰대 같다는 소리 듣기 쉽죠. 그래서 더더욱 모르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모든 걸 말하고 다 드러내면 상대는 우릴 쉽게 잃게 됩니다. 쉽게 읽히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죠. 하지만 모르는 척하면 상대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닌가.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자제하게 됩니다. 바보처럼 웃고 있어도 속으로 상황을 다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르는 척하는 건 상대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한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허점을 보면서도 그걸 굳이 찌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는 걸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는 걸 숨기고 있는가? 말을 아끼고 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순한 얼굴에 능청스러운 여유를 담고 사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 아닐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를 긴장시키는 걸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아이고, 나는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들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분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셨나요? 아마 속으론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2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사람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2번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감정에 흔들립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참기 힘든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감정대로 반응하면 늘 후회가 남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60대 후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간호사에게 큰 소리를 듣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 순서를 착각한 것뿐인데 간호사는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했죠. 많은 분들이 그 아주머니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화를 내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침착함으로 대응하면 상대가 혼자 흥분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드러내야 할지, 언제 감춰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게 이긴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알죠. 속 시원한 말 한마디가 오래가는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걸. 특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분명 억울한 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숨 크게 쉬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지금 이 감정, 1시간 후에도 똑같을까? 내가 이 말에서 상대가 바뀔까?
아니면 상처만 남을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상황을 쫓아다니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상황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표현보다 절제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이 단단한 사람, 감정은 드러내지 않지만 존재감은 또렷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사람은 어떻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을까요? 그분은 늘 생각이 느려 결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리게 결정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느린 건 답답한 게 아닙니다. 신중한 겁니다. 요즘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리더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제안을 받을 때도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후회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느려 보이는 사람, 그 속에는 사실 수많은 가능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침착한 이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혹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멈춤이 실수를 막아주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자꾸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할 때 그때가 오히려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는 상황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빠르게, 결정은 천천히. 겉으로는 우유부단해 보여도 속으론 많은 걸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급하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훨씬 덜 다치고 덜 후회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요즘,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은 분명한데도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도 똑똑하고 하는 일도 능숙한데 사람들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 왜일까요? 그건 바로 말과 행동에서 작은 적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상대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을 앞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다듬는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60대 후반의 한 남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역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하셨죠. 조용하고 친절했지만 의견을 말할 땐 단호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자리에서 젊은 대표가 실수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죠. 다들 뭐라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가 끝난 뒤 그 젊은 대표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넘길게요. 다음에 당신이 더 잘 정리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 어르신은 상대를 망신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공개적으로 하느냐, 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비판은 면전이 아닌 배려로 해야 한다. 사람은 논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말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거리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 내가 들어도 기분이 괜찮을까? 또 이런 사람은 갈등을 만들기보다 질문을 던져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는 비난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람 사이에 크게 싸워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다듬습니다. 표정, 침묵, 속도, 그리고 타이밍, 이 모든 게 상대를 안심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는 말,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험을 해온 만큼 더 신중한 말과 행동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말도 있죠.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방패보다 강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지적받지 않아도 움직이고 불편함 없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옆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고 누구와도 오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지만 존중받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심코 했던 말, 혹시 누군가에겐 상처였던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한 번만 가져도 말이 달라지고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왜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까요?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속마음을 숨기면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와 가까이 지내되 아무에게도 완전히 속내를 열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처음엔 매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주 상처받고 자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할 여백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겉으론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속은 단단하게 지키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족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는데 늘처럼 조용히 일을 하시더군요. 속으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속 얘기야 나중에 진짜 괜찮아졌을 때 해야 상대도 편한 법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을 억누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건 강함입니다. 자기 속을 지킨다는 건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품는 힘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균형을 잘 잡습니다. 자주 연락하진 않아도 필요할 땐 조용히 도와주고 가까이 있진 않아도 언제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죠.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할까 고민 중이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신중하다는 증거입니다. 속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걸러 보여줘야 할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도 적당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속으로는 조용히 단단해야 끝까지 존중받는다. 당신은 어리숙해 보일 수 있어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이 많지 않아도 묵직하게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건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분위기로, 반응보다 내공으로 살아가 보세요. 속은 여우처럼 영리하게, 겉은 사람처럼 따뜻하게,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